이곳은 연애 운세를 알려드리는 연애타로 신전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시작하기. 연애 로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의 연애 로망은 새로 들어간 모임에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꿈꾼다. 잠깐 스쳐갔던 인연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치는 거지. 운명 같은 만남을 꿈꾼다. 잠깐 스쳐. 몇 달 뒤 홀로 떠난 힐링 여행에서 완벽한 내 이상형을 발견했다. 타이밍을 놓칠 수는 없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넨다. 말을 걸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내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건넨다. 굳이 꼭 하나 꼽는다면 이게 더 가까운 것 같다. 말을 걸어볼까. 드디어 상대에게 답장이 왔다. 내일 하루 함께 여행하자는 말에 나는 좋아요.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상대와 함께 일정부터 조율한다. 좋아요. 내일 10시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만날 시간과 장소 등 대략적인 것만 정한다. 일정 조율. 상대는 나와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순간은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을 때, 혼자 왔으면 하지 못했을 재밌는 경험을 하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을 때. 둘만의 추억. 즐거웠던 여행이 끝나고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1년 후 거짓말처럼 공항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운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대박. 믿기지 않는 상황에 이것저것 물어본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 이것저것. 운명처럼 제외했던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상대를 마음을 얻기 위해 나는 상대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며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된 우리. 내가 상대에게 더 빠져들게 되는 포인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모습.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면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모습. 연인과 함께 첫 번째 기념일, 잊지 못할 둘만의 추억을 만든 날에는 우리들만 보기엔 아깝지. SNS에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SNS?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더 거저갈 즈음. 연애에 확신을 주는 포인트는 연애 시작한 후로 더 많이 웃는 것 같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인과 함께 만들어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할 때.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었을 때. 요즘 따라 사소한 것에도 다툰 일이 잦았다. 특히 연인을 이해하기 힘들 때는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을 자꾸만 어길 때, 내 입장 고려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할 때, 약속을 자꾸만 어길 때, 반복된 다툼에 지친 우리. 내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늘 행복했던 연애가 이제는 복잡한 일처럼 느껴져서, 마냥 행복했던 연애 초반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서. 늘 행복했던 연애가 이제는 복잡한 일처럼 느껴져서, 마냥 행복했던 연애 초반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서. 같은 말 아닌가? 늘 행복했던, 마냥 행복했던 연애가 연애 초반과는 이제는 복잡한 일, 많이 달라졌다는. 뭐지? 복잡한 일, 많이 달라졌다는. 복잡한 일? 생각만큼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았다.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별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진다. 더 바쁘게 생활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별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 나의 연애 카드는 하늘을 떠다니는 자유로운 양탄자. 전체 테스트 참여자 중 6.04%가 같은 유형입니다. 더 카펫. 연애할 때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타입이에요. 무심하게 챙겨주는 츤데레 스타일보다는 언제나 다정하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연인과 연락할 때는 카톡보다 전화로 더 선호해요. 잠들기 전에는 연인과 통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연인과의 소소한 이벤트를 챙기는 걸 좋아해요. 이별 후에 미련은 남기지 않는 편이에요. 지나간 인연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연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나의 연애가 힘들어질 때는 연애할 때는 연락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인이 연락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서운해요. 나는 사소한 일상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연인은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요. 좀처럼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연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길다. 행운의 연애 컬러, 레드, 마카롱. 시간관리 유형 테스트. 당신은 더 타임 호텔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 대신 시간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며 투숙객들과의 게임을 통해 돈을 벌거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생존에 성공한 최후의 1인에게는 남은 시간을 1시간당 500만 원으로 환산해 드립니다. 체크인 하시겠습니까? 체크인하기. 로비에 들어가자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데 혼자가 편하니 굳이 말 걸지 않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벼운 인사를 건넨다. 혼자가 편하니. 2인 1룸으로 방이 배정되었다. 룸메이트는 내 또래 같아 보이는데? 잘 지내보자며 먼저 통성명을 제안한다. 상대가 먼저 말 걸기 전까지는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한다. 상대가 먼저. 하루 종일 공복에 배고픈데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선 시간으로 사야 한다고? 일단 먹고 생각하자.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른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 저렴한 메뉴를 고른다. 일단 먹고. 게임 시작. 진행 도중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울리는데 마음이 급해져 뭐든 마구 누르거나 적어본다. 더욱 집중해서 시간을 쪼개 쓰기 위해 노력한다. 더욱 집중. 벌써 호텔에서 지낸 지 3일째 한 투숙객이 갑자기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지? 탈락 이유를 분석해본다. 그래도 정들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란다. 무슨 일이 있었지? 가장 친했던 룸메이트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나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인간을 믿은 내 잘못, 이 판을 어떻게 뒤집지? 인간을 믿은 내 잘못. 배신한 룸메이트가 어쩔 수 없었다며 다시 동맹을 맺자고 다가온다면 일단 동맹을 맺고 역이용할 방법을 찾아본다. 고민해보겠다 하며 결국 동맹을 맺지 않는다. 고민해보겠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생존 인원은 꽤 많은데 동맹 맺을 사람을 바로 구하러 다닌다. 시간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 동맹을 맺자고 한다. 시간이 가장 적을. 어느덧 마지막 날, 최후의 3인의 생존자만 남았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최후의 1인이 되고 만다. 나 자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멋져. 대단해. 여기까지 온 이상 나는 과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시간관리 유형은 나노 단위 계획 짜는 극강의 효율로
전혀 아닌데. 후회하는 시간도 아까워. 평소에 나는 무슨 일이든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마음이 편해요. 전혀 아닌데.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해 A안, B안을 따로 세워요. 전혀. 효율 빼면 시체, 효율 없이 일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전혀 아니에요. 내게 맞는 고양이? 루돈, 고양이 마을에 도착했다. 궁금해. 고양이에게 다가가 무얼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어, 궁금해. 눈앞에 고양이들이 수프를 끓이고 있다. 어떻게 고양이가 수프를 끓이고 있지? 바로 학교에 발표할 준비를 한다. 고양이가 수프를 끓이다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양이가 휴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가 수프를 끓이고 있던 이유에 대해 고민한다. 나도 함께 놀고 싶다. 음, 고민? 함께 고민할 걸 그랬네. 고양이들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먼저 인사를 건네며 고양이들과 대화를 시작한다. 후다닥 자리를 피한다. 후다닥. 반갑다냥 나도 휴식할 권리를 줘라냥 매일 일한다냥 갑자기 고양이에게 온 카톡 당신의 답장은 권리가 아닌 권리가 맞다고 맞춤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어떻게 카톡을 보냈는지 신기하며 답장을 보낸다. 어떻게 카톡. 만약 내가 고양이와 스프를 만든다면 레시피를 하나하나 따라서 만든다. 레시피를 슬쩍 보고 고양이와 놀면서 만든다. 놀면서 만든다. 고양이 마을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 당신의 생각은 비가 내리는데 스프를 끓여도 되는 건가? 비 맞으면서 일하는 고양이들 귀여워. 비가 내리는데. 우리 마을에 새로운 고양이가 찾아왔다. 이름을 짓는데 당신의 선택은? 고양이 종이나 찾아온 순서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어준다. 생각나는 대로 지어준다. 생각나는 대로. 고양이들과 지내다 보니 어느덧 편해졌다. 그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는 언제나 나를 반기는 강아지 같은 고양이. 곁에 쓱 왔다가 쓱 가는 도도한 고양이. 장난기가 많아 항상 행복한 고양이. 곁에 쓱. 안파 지르다가 눈물이 났다냥. 고양이가 자꾸 오토와 함께 채팅을 보낸다. 당신의 답장은 오타를 줄일 수 있는 키보드를 추천한다. 그러려니 하고 대화를 이어나간다. 친절하게 오타를 그러려니. 고양이가 셀카를 보냈다. 당신의 답장은 셀카가 너무 귀여워서 항상 보고 싶어. 배경화면으론 부족해. 고양이 미쳤다. 심장 두드려 패네. 아주 귀여워 죽겠다는 이모티콘 전송. 어, 셀카가 너무 귀여워. 찾았다. 아, 뭐야, 이거. MBTI였네? NFP. 나는 낙천적이고 즉흥적인 분위기 메이커냥이. NFP가 연애를 제일 잘하긴 하지. 완전 관종.
건물주 테스트. 지금의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인생은 지금이야. 오늘만 사는 나를 위해서. 꼭 부자가 돼야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나가다가 으리으리한 건물을 발견했다. 내 머릿속에는 와, 저 건물 얼마일까? 와, 저 건물주는 무슨 일 할까? 무슨 일 할까? 건물주 되려면 저력부터. 나만의 킹받는 저력 방법은 매일 안 씻고 집에 누워있으면서 수도세 아끼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외출해서 전기세 안 끼기. 둘 다 별론데. 그냥 집에 누워있으면서. 솔직히 더 맞는 말은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내 소비는 틀리지 않았다. 내 월급의 액수가 틀린 거다.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그러던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략적인 앞으로의 소비 계획부터 짜기. 그동안 사지 못한 눈에 밟혔던 물건부터 사기. 그동안 사지 못한 드디어 꿈 실현. 내가 살 건물은 친구들 1일 1초대 가능한 화려한 도시 속 건물. 혼자 멍 때리기 좋은 물 좋고 뷰 좋은 건물. 두 번째 건데 위치는 화려한 도시 속 건물. 그냥 두 번째. 건물주가 된 나는 내일 당장 퇴사 자퇴할 수 있는 삶의 짜릿함을 느끼는 중. 고정적으로 월세 받는 삶의 짜릿함을 느끼는 중. 고정적으로. 내가 더 해보고 싶은 플렉스는 일본 가서 초밥만 먹고 오기. 일본 미슐랭 3스타의 초밥 집 앞으로 배달시키기. 일본 미슐랭 3스타. 건물주가 된 내가 방송에 나온다면 얻고 싶은 타이틀은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된 행운의 주인공. 무슨 동 무슨 억 건물 매수한 성공의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 내가 가진 건물은 툭 치면 무너지는 샌드캐슬. 헐. 전체 테스트 참여자 중 5.5%가 같은 유형입니다. 건물 옵션, 브라운 인테리어 무료 보수 모래놀이 세트. 돈 많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평소에 나는 많은 친구들보단 정말 소중한 친구 한 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넘쳐나는 아이디어들을 주체할 수가 없죠. 나를 위한 소비는 절대 아깝지 않은 편. 건물주가 된 나는 건물주, 부자, 딱히. 돈에 큰 욕심이 없는 나는 모래성 건물주가 되었어요. 관리하기에 뒷심이 부족한 나에게 아주 딱 맞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샌드캐슬이 무너질 때 그 앞에서 눈물 셀카를 남겨요. SNS에 올리면 재밌잖아요.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모래놀이 세트로 다시 만들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물주의 삶 나쁘지 않은걸? 슬슬 건물주의 맛을 알아가는 중. 더 많은 건물을 모으고 싶다면 저축 소리만 들어도 흐린 눈 하는 나. However, 건물주는 되고 싶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빌딩을 모으고 싶은데 지금 바로 빌딩도 받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대충 맞는 것 같다. 근데 샌드캐슬이라 좀 그렇네. 머니 논쟁. 더 정확하고 재미있는 머니 논쟁 리포트를 위해 당신의 MBTI를 알려주세요. 인팁. 친구들과 카페에서 서로 다른 메뉴를 시키고 한 번에 정산하기로 했다. 각자 주문한 메뉴 금액대로 요청한다.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요청한다. 각자 주문한 메뉴. 내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무례한 태도로 사례를 요구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센데? 그냥 내가 생각한 만큼만 사례한다. 요구한 만큼 사례해준다. 그래도 잃어버렸으면 더 손해였으니까. 요구한 만큼. 그래, 요구한 만큼. 친구 결혼식에 10만원만 내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10만원을 낸다고 한다면 이건 좀 그렇네. 그냥 10만원만 낸다. 애인 아이디로 OTT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헤어졌다.
마침 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먼저 연락 오기 전까지 조용히 쓴다. 그래도 헤어졌으니 로그아웃한다. 애인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한다면 그러자고 한다. 굳이 거절한다. 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귀찮아. 굳이 거절한다. 돈 관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젊을 때부터 최대한 아껴서 돈을 많이 모아놔야 한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쓸 만큼 쓰고 남는 걸 모으면 된다. 1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어, 2번이 좀 낭만? 뭔가 이성 감정 느낌? 그래도 이거? 어, 1번. 머니 논쟁으로 본 나는 돈이 좋은 돈귀신. 친구들과 카페에서 서로 다른 메뉴. 이거는, 인팁. 헤허. 유형별 궁합. 억만장자를 꿈꾸는 병아리. 부지런히 모으는 꿀벌.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큼만, 어, 요거는 근데 거의 다 이렇게 하네? 난 요거 했는데. 내 선택 요건데, 인팁 반반. 똑같이 그냥, 음, 요게 더 많네. 그래도 헤어졌으니. 요것도 다 이렇게 하네. 굳이 거절한다. 요거는 2팁. 2팁이 그래도 좀 반반이네. 요거는 N팁, NFP, E팁, FP가 요거네. 음, 역시. 이거 해볼까? 1월, 한 해의 시작. 내가 새해를 기념하는 방법은 신년 모임에서 그리웠던 얼굴들을 만난다. 새해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소하게 즐긴다. 소소하게. 2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대충 감으로 완성해 본다. 디테일이 생명이지. 인터넷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한다. 음, 대충 감. 새학기 첫 등교날. 지도를 봐도 길을 잘 모르겠는데 왠지 나랑 목적지가 같아 보이는 옆 사람에게 물어본다. 포기하지 않고 지도를 들여다본다. 포기하지 않고. 4월, 곳곳 구경을 가자는 친구. 과제가 산더미인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일단 나간다. 내일 가면 안 되겠니? 눈물을 머금고 거절한다. 어떻게든. 오늘은 어버이날. 5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초음파부터 내시경까지 건강검진 풀코스.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넘치는 고급. 맛있는 음식. 6월.
벌써 6월? 달력을 넘긴 나의 속마음은 지금까지 내가 해내온 일들을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반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한다. 음,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이거 해야지. 7월. 슬슬 여름 휴가를 계획할 때 어디로 가지? 전부터 가려고 마음먹었던 여행지. 항공편 파격 할인 중인 여행지. 전부터. 8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기념품을 하나 사고 싶은데 다른 데서도 살 수 있지만 반값에 판매 중인 이 지역 특산품. 사도 절대 안 쓸 것 같지만 왠지 눈에 밟히는 예쁜 쓰레기. 어, 이 지역 특산품. 9월. 애인의 생일. 어떤 식당을 가는 게 좋을까? 분위기는 끝내주지만 휴무공지가 2시간 전 올라오는 맛집. 분위기도 맛도 무난하지만 예약이 가능한 맛집. 예약이 가능한 맛집. 10월. 신선한 가을 날씨를 맞은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곳은 요즘 SNS에 핫한 가을 페스티벌,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한강 피크닉. 음, 한강 피크닉? 한강 피크닉. 앞에 SNS에 핫한 이게 안 붙었으면 가을 페스티벌이었을 것 같은데. 11월. 오랜만에 가족 행사. 내가 맡은 역할은 어른들의 귀염둥이 리액션봇, 가족 싸움 금지, 갈등의 결사. 리액션봇.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적은 일기의 내용은 이제 안녕이라니 너무 섭섭하다. 느낀 점 위주로 설술한다. 마지막 해넘이를 보러 바다로 갔다. 사건 위주로 수술한다. 느낀 점 위주. 나와 어울리는 향은 낭만 가득한 10월. 10월을 닮은 나는 베풀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나는 풍요롭고 단란함이 가득한 10월을 닮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요.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를 더 선호한답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그렇지 못한 머릿속, 남들보다 생각이 배 많은 편이에요. 예술을 즐기고 홀로 감성에 잠기는 것을 즐기기엔 문화와 낭만이 가득한 10월의 분위기가 제격이에요. 내가 10월의 기념임을 보내는 방법은 문화의 날, 책과 여행을 사랑하는 나에게 딱 맞는 기념일이에요. 신선한 가을바람 아래에서 여유롭게 문화 즐기기, 애플데이, 사과를 주고받으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날이에요. 10월이 제일 많네. 그 다음 2월. 내가 꿈꾸는 성공 엔딩은 아침이 밝았다. 100개 넘는 톡이 쌓여 있는데 대충 훑어보고 다른 일 한다. 나 빼고 뭐 하는 거지? 바로 답장하러 간다. 대충 훑어보고.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닌데 눈이 번쩍 떠졌다. 얼마나 더 잘 수 있는지. 뭐야, 아직 아니잖아. 시간만 보고 바로 다시 잔다. 뭐야, 아직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휴식은 고민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하게 쉬는 것.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이 편하게 쉬는 것. 둘 다인데. 고민 걱정 없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 마음 몸이 편하게 쉬는 것.
음,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몸이 편하게.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낮에 여유가 생겼다. 지금 가는 다른 친구한테 취소되자마자 바로 침대 돌진. 둘 중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꿈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는 삶 살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해내기. 음,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삶. 내가 성공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주변에서 날 믿고 응원해 줄 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음, 제가 내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슬슬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거친 세상 속에 뛰어든 건 나니까 오늘 분량은 다 끊는다. 최고의 효율은 벼락치기, 말끔하게 접는다. 말끔하게 접는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내 머릿속에는 잡생각하면서 멍 때린다. 집 생각만 하면서 멍 때린다. 집 생각.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슬슬 씻어야 하는데 더 귀찮아지기 전에 후딱 씻으러 간다. 안 씻고 잘까? 귀찮으면 집에 안 씻고 잘까? 자려고 누운 순간 오늘 실수했던 일이 떠올랐다. 진짜 바본가? 괜히 자책한다.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각색 시작.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잠들락 말락 하는데 애인에게 전화가 왔다. 딱히 중요한 이야기는 없어 보이는데 헐 진짜 걔가 잘못했네. 영까지 리액션을 끌어모으다. 타이밍 잡는 중. 슬슬 응응. 둘 중 한 가지 꿈을 선택해야 한다면 24시간 내내 사진 찍히는 셀럽이 되는 꿈.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꿈. 음, 그래도 셀럽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셀럽이 그래도 나을 것 같긴 하다. 엔딩 요정인 나는 숨만 쉬어도 운이 따르는 앙금 폭스 엔딩 요정 될 놈은 된다. 평소에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시작해요. 뭔가 그렇게 해야 더 잘 되는 느낌이랄까. 대충 해도 결과물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가끔 천재 아닌가 싶을 때도. 번거로워 보이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해요. 비효율적인 건 딱질색.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 마음속에 항상 로또 1등의 꿈을 품고 살아요. 내가 꿈꾸는 성공 엔딩은 내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즈 엔딩. 진짜 로또 1등에 당첨된 인생 한방 엔딩. 요새 로또 1등 돼도 집 사긴 사는데 막 그런 집 못 사던데? 인생 역전 못 하던데? 돈 걱정 없이 일시불로 다 살 수 있는 찐부자 엔딩. 그래, 이건 마음에 드네. 성공 엔딩을 이루고 싶다면 나는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데 눈앞에 쌓여있는 일들 때문에 피곤했던 적이 있죠? 성공한 엔딩 요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잠은 필수. 그래, 잠 많이 자지 나. 매일매일 쌓아둔 좋은 잠들이 성공 엔딩을 향한 내 꿈을 이루어준대요. 이런 말도 있는데 잠은 죽어서 자자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로 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침대 광고네? 도돈 도돈 도도돈 돈 도도돈 도돈 도
운전선은 드디어 면허를 취득한 당신. 당신이 선택한 인생 첫 차는 열심히 연습한 내 자신 칭찬해. 멋진 신차. 혹시 모르니까 가성비 좋은 중고차. 중고차. 차들 사려고 보니 색깔도 고민되네. 무슨 색으로 사야 하지? 첫 차는 역시 사고 싶은 화려한 색으로 들. 역시 무채색의 관리도 역시 무채색. 면허는 받았지만 여전히 운전에 자신이 없다. 운전 연습은 어떻게 할까? 밥 사줄게 친구야. 나 운전 좀. 누구한테 봐달라 하지? 음, 누구한테 봐달라 하지? 너 내 드라이브 동료가 되라. 같이 면허를 탔던 친구가 갑자기 차를 가져와서 자랑한다. 초보가 웬 옷에 조수석에 길이나 봐줘야지. 헬멧이 어디 있더라? 음, 역시 네. 갑자기 시작된 여행길. 출발하자마자 옆으로 사고 싶었던 드림카가 지나간다. 와, 멋있다. 저 차로 드라이브하면 기분 좋겠다. 저 차 연비는 괜찮나? 음, 아, 멋있다. 운전은 역시 음악과 함께해야 제맛. 당신이 선택하는 플레이리스트는 대기업 음악 앱의 추천을 믿자. 아이 내 비장의 플레이리스트로 널 감동시켜주지. 비장의 플레이리스트. 차 안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노래. 당신의 행동은 코첼라 페스티벌 개최. 소심하지만 자신있고 고개를 흔들며 리듬을 탄다. 소심하지만 즐거운 드라이브 중 앞에서 깜빡이를 켜고 쭈뼛쭈뼛 들어오는 차가 하나 보인다. 우리랑 같은 초보인가 들어오게 해주자. 얘 뭐야? 실선인데 갑자기 왜 끼어들지? 음, 들어오게 해주자. 갑자기 재설정된 내비게이션 경로가 달라졌다? 음, 맞는지 모르지만 보험 더 좋으니까. 이상한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리셋해봐야겠다. 다시 리셋. 운전하다 보니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는 가랑비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워시액 버튼이고 와이퍼 그거 맞지? 한번 켜보자. 금방 그칠 것 같은데 이상한 거 건들지 말자. 음... 그건 맞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도착하고 보니 차 옆부분이 긁혀있다.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초보 운전의 낭만. 언제 긁힌 거지? 블랙박스에 찍혀있나? 언제 긁힌 거지? 귀갓길 도중 음악을 듣고 갑자기 우는 친구. 무슨 일이지? 너 괜찮아? 일단 차 세우고 진정하자. 갑자기 얘가 왜 울지? 음악 때문인가? 음... 얘가 왜 울지? 할아버지, 제가 사려고요. 순양차.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 당신에게 운전은 모두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 정확히 12분에 도착지에 도착하겠구만.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가는 걸 용납할 수 없으신가요? 당신의 사전에 지각이 안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인 당신. 당신에게 어울리는 차는 제기어 F타입 아우디 A7. 나 제기어 F타입 갖고 싶었는데. A7은 별로 승용차 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멋있긴 하네. 괜찮네?
내가 했던 세부는 이런 건데, 요새 차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대가, 신세대가 이렇게 된 건가? 괜찮네? 그래도 제규어 F타입. 쇼핑 유형을 통해 알아보는 나의 스타일 찾기. 오늘은 친구와 쇼핑을 하는 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었다. 오, 예. 친구랑 전화하면 쇼핑 중 신상 설명? 아, 이거 전에 해본 거다. 아닌가? 왜 이래? 성향 테스트? 다시 해볼까? 어, 제일 좋은 요즘 캐주얼하게 신으면 될 것 같아. 우울하다는 쇼핑 중. 나는, 음, 이게 조금 더 친구들과 여행을 앞두고 쇼핑을 하러 왔다. 마음이 가는 대로 쇼핑 중, 음, 도와준다. 새로 산 부츠 코디? 음, 별 생각 없이. 음, 별로인데? 아, 이거 했었다. 이 결과 어떻게 나왔더라? 지쳐있는 상황. 정리해야지.
알아봐주길 기대. 멜로디가 좋아. 나를 왜? 음, 우선 이번 달. 아, 저번에도 이거 나왔었는데. 원리 원칙이 중요해. 아니다 싶은 건 확실하게 고쳐야 자기가 까나가 어려워. 뒤다른 사람은 싫어해. 비즈니스 캐주얼. 여기 맞는 이민 국가는 사계절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음,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봄이나 가을인데 음, 봄? 가을? 봄가을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봄은 지금 얼마 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가을은 또 어떨려나? 근데 봄 나쁘지 않았는데. 음, 가을, 가을. 직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워라밸, 연봉, 자기계발, 좋아하는 일. 워라밸은 뭐지? 워라밸이 뭔진 몰라도 좋아하는 일인데, 일과 삶의 균형,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로서 이것도 괜찮네. 근데 워라밸보다는 좋아하는 일이 조금 더 추구하는 삶, 여유로운 삶.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은 스위스 융프라우, 디즈니랜드, 루브르 박물관, 로키 산맥. 일단 로키 산맥은 아니고 디즈니랜드 좋고 루브르 박물관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고 융프라우는 뭐지? 오, 이런 자연경관. 오, 괜찮네. 융프라우.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 파스타, 피자, 짜장면. 음, 다 좋은데. 음, 만약에 맨날, 아니. 아, 근데 생각이 이렇게 되네. 만약에 맨날 먹는 음식이라면 된장찌개가 낫지. 소화 잘 되니까. 근데 가끔 시켜 먹는 걸로 한다면은 비슷비슷해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한 거지. 된장찌개. 나의 이세 계획은 애국자입니다. 딩크족입니다. 딩크족이 뭐지? 안 낳는 건가? 맞벌이 무자녀 가자. 아, 딩크족입니다. 자주 아프신가요? 걸어라 있는 종합병원. 어딜까? 캐나다. 청정 자연환경 좋아. 자연이면은 스위스 아닌가? 호주도 있고. 자연복지 여유로움 캐나다. 이민자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 캐나다. 캐나다 취업이민, 취업 후 근무 경력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프로그램. 자녀 무상 교육, 바라만 봐도 좋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단점은 비숙력진 위주의 직종. 이민 쉬운 지역은 대부분이 추운 곳에서 좀 그렇네.
캐나다, 스위스, 비슷한데 스위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스위스 날씨, 캐나다 날씨, 스위스 날씨, 캐나다 날씨. 캐나다가 더 좋네? 아니, 스위스가 더 좋네? 비가 좀 많이 내리지만 온도 때문에 스위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바람. 캐나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유형 테스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 연봉? 복지? 복지, 연봉, 복지, 연봉, 연봉. 내가 원하는 조직 문화는 마이웨이. 둘 중에 더 하고 싶은 것은 월급 200. 회사에서 더 만나기 싫은 유형? 꼰대, MG, 꼰대. 나는 평소에 즉흥적이다. 더 자신 있는 과목은 둘 다 자신 없는데. 어느? 내가 추구하는 삶은 안정, 도전. 안정도 좋고 도전도 좋은데 안정적이면서 도전적. 일단 안정 갖추면서 도전하는 거. 그럼 일단 안정인가? 도전도 좋은데 안정, 도전, 안정, 마케팅. 마케팅 직무는 산업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여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직무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시장 조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활동 및 성과 관리, MD, BM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관상 테스트? 아,
여친 유형 테스트? 야호, 드디어 수능이 끝났다. 수고했던 나를 위한 선물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한다.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며 재밌게 놀다 오고 싶으니, 편하게 가야지. 비행기표 끊었고 숙소 예약했으니 모든 계획이 완벽하군. 첫째 날에는 이걸 먹고 둘째 날에는 여길 가고, 비행기표 끊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 전날 자기 전에 하는 생각은 내일을 위해 얼른 자야겠다. 우왕 설레. 비행기 옆자리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자야겠다. 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TV 볼륨을 높여보니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내용인 듯하다. 뉴스를 접한 나의 반응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우리나라 재단이 일본 대신 배상을 해준다고? 관심 없음.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며 아침에 보았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한 기세를 찾아 읽어보는 나. 아무리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배상해주는 건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익도 중요하니 한일 관계 개선은 분명 도움다. 이익? 하는 일은 화장실 위치 파악 및 간단하게 짐 정리. 부모님께 이제 곧 출발한다고 연락하기. 위치 파악. 일본에 도착해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 그러자 재수를 결심한 친구에게 스토리 답장이 오는데 나의 답변은 둘 다 아닌데. 두 번째. 시간이 꽤 지나니 배가 고파졌다. 내가 갈 식당은 미리 찾아놓은 식당. 식당에서 먹는 회가 너무 맛있어서 주방장님께 말을 걸어보았다. 나의 답변은 회 맛이 참 감동적이군요. 한국에서도 일본의 신선한 생선들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참 아쉽군요. 네, 무슨 소리나 데스? 상 이미 한국에서 일본 회 이빨 먹고 있다 데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해 한국 회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운전사고 이후 최고 기록이다. 정상회담 수입 결제 처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외교적 이득이 분명히 있겠군. 경제적 외교적 이익이 뭐가 중요해? 나와 우리 가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에 달린 건데. 응, 나와 우리 가족. 숙소에 도착.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바로 씻어야지.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볼까? 하루 종일 돌아. 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뉴스를 본 나의 반응은 분노하며 당장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링크 공유한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좋지. 이번에는 자기 전 친구에게 줄 기념품을 검색해본다. 친구에게 주고 싶은 기념품은 여행지의 분위기가 담긴 예쁘고 아름다운 선물. 일본에만 파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선물. 여행지 분위기 담긴 예쁘고 아름다운 선물. 일본에만 파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선물. 실용적이고 유용한 선물. 당신의 여행 유형은 즐거우면 된 거야. 여고생형. 이게 끝이야?
그림 BTI? 이번 주말 전시회 초대장을 받았다. 취미생활 좀 즐겨볼까? 무슨 전시회지 모르겠지만 재밌겠다. 이 작가가 처음으로 참여한 무슨 전시회지? 전시회장 가는 길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를 마주쳤다. 모른 척 지나간다. 설레는 발걸음 내 마음을 더 부풀게 만드는 음악은 그루브 팝송. 드디어 전시회장 도착. 뭐부터 해야 하지? 어디부터 봐야 하지?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이 주는 느낌은 창작 의도 궁금, 포근한 분위기만. 전시를 즐기던 중 깜짝 이벤트가 시작됐다. 이벤트 못 짜지 당장 참여. 귀찮아 그림마저. 이벤트는 보되 참여는 안 하는데. 그냥 맞아보자. 기념으로 전시 굿즈나 구경해볼까? 팝업 스토어에 온 나는 실용적인 게 짱이지. 볼펜 세트를 산다. 예쁘면 다야. 엽서 세트를 실용적인 게.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 기념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은데 누구한테 부탁하지? 결국 셀카로 만족. 셀카로 만족. 나오니까 슬슬 출출하다. 식당을 찾아가려는 나는 저기 맛있어 보인다. 눈에 보이는 곳 들어간다. 이 근처에서 여기가 제일 맛집 찾아둔 곳. 집으로 들어가는 길 대중교통을 탈 때 나는 환승 3번 30분 걸리는 지하철, 환승 없이 1시간 걸리는 광역버스. 이건 좀 고민되네. 한 번 타면은 바로 가는 건데 1시간이랑 30분 걸리는데 환승 3번. 지하철. 전시 재밌었어. 전시회 초대장을 선물해준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완전 취향 저격이었어. 네 센스는 최고야. 안 그래도 요즘 힘들었는데 덕분에 힐링해서 고마워. 둘 다 좋은데? 센스는 최고야. 즐거웠던 오늘 하루 일기로 남기려 할 때 나는 멋진 그림을 봐서 너무 좋았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작가 그림도 보고 새로운 식당도 가봤어. 많은 걸 했다. 새로운 식당도 가봤어. 튤러즈 로트렉, 거울 앞에 자화상, 청렴 결백함 논리주의자, 혼자인 게 편한 마이웨이 스타일, 질서와 규율, 규칙을 중시하며 조직의 핵심 구성원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당신.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간 낭비의 에너지 낭비는 질색.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실리적이에요. 쉽게 동요하거나 휩쓸리지 않아요. 거울 앞에 자화상? 처음 보는 그림인데? 근데 별론데?